6일 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96%, 1.14% 올랐고 S&P 500 지수도 1%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1,600선을 돌파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올해 유로존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로 하향 조정한다는 소식이 전날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상승분을 줄이는 듯 했으나 장 후반 미국 고용지표 발표에 다시 상승세를 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94%, 1.4% 올랐고 독일은 2.02%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 상황이 시장 전망보다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16만 5천 명 증가하며 예상치인 14만 명 증가를 상회했습니다. 실업률도 7.5%로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3월 제조업 수주가 전월 대비 4% 감소하며 시장 전망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경기 부진 영향이 컸고 미국 내부적으로도 세금 인상과 시퀘스터로 인한 소비 억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려했던 미국의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개선된 상황을 공개하면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S&P 500 지수와 다우지수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ECB의 기준금리 인하 기관의 매수 속에 1965포인트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565포인트에서 상승 마감됐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1,100원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옵션 만기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흐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해보고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1,600시대를 열었고요. 다우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장중에는 15,000선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ADP 민간 고용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우려를 더했던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오히려 일자리는 늘었고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줄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닝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 시장을 크게 이끌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중심은 바로 고용지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아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4월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자 수 자체가 지금 16만 5천 명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긍정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실업률 또한 4년 내 최저 수준이죠. 7.5%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시장의 분위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우리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랠리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계속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갇혀서 추세대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미국 증시가 훈풍 자체가 이어질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대해서 유럽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자체는 미국 증시에서도 상당히 큰 호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미국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은 제조업 지수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기초 소재 관련주 그리고 산업주 자체가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가 경기 회복이 된다는 그런 모멘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 자체도 기인한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재밌는 결과치 관계가 발표됐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좀 더 올랐죠. 그래서 지금 발표치에 의하면 일단은 스마트폰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애플은 36%에서 39%,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향되면서 21%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는 LG전자가 좀 더 부진한 모습 보였고요. 그만큼 노키아라든지 뭐 또 이런 부분 자체도 좀 더 부진하게 되었다. 그만큼 빅2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유율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이 미국 증시 스마트폰 제조업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자동차주들은 지난달 판매가 좋았다는 소식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업종들의 최근 반등세가 눈여겨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자동차주 들어서 우리가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 했던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인한다면 일단은 해외에서의 어느 정도 매출 자체가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다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의 그런 우려감 자체를 불식시키듯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크게 하는 모습이 긍정적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신다면 일단은 글로벌 판매 대수 자체가 지금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둘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매출 자체가 더욱더 늘게 되었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좀 더 우상향 패턴을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수요 부진 상황을 조금 더 들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에서의 수요 부진 상황 자체는 지금 시장이 바라보기에는 일시적인 요인일 뿐이다. 곧 다시 반등 텀을 이룰 수 있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시각이 조금 더 강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우려를 했던 엔화 약세적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엔화 약세적인 부분 자체는 일본이 추가적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00엔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방 경직성이 어느 정도는 확인되었지 않나, 그런 시각이 좀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우리가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운수장비 업종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지금은 좀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자리지, 추세적인 부분 자체를 지금은 아직까지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더 나타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지금 우리가 주봉상으로 추세를 좀 더 읽는 관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단 자체 18만원대를 지금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형국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 자체가 좀 더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박스권을 한번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지지가 나왔던 부분 자체가 지금 저항 구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더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 자체는 아직까지 엔화 약세는 ING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글로벌 판매 대수는 증가했지만 수요 자체, 국내 증시에서의 어느 정도 국내에 대한 부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글로벌 기조를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아직까지도 힘든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기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단기적인 관점은 좋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자동차 업종 앞으로 전망 들어봤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주말에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LED 관련주가 생각보다는 큰 폭의 상승을 조금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LED 관련주라고 하면 서울반도체 그리고 루멘스 같은 종목군들을 많이 떠올리실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종목도 LED에 가장 필요한 다이오드를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LED 제너 다이오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LED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에서 화랑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시장에서 갑자기 지금은 선풍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소재 분야였던 그리고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오디텍 같은 기업이 좀 더 유망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반도체나 루미에스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좀 파는 어느 정도 매출 비중도 있기 때문에 그 종목보다는 오늘 오디텍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납품처를 같이 보신다면 서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일단 LED 시장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 만큼 선진국에서 먼저 LED가 성장이 과시화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한국까지 역풍이 조금 불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엔화 약세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LED 산업이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웨이퍼 산업에 대해서는 일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거든요. 일본에서 대부분 다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엔화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웨이퍼를 수입해 올 때 상당히 낮은 단가로 수입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마진 차익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관점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텍 같이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일단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지지점을 밟고 난 다음에 박스권 상단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지가 나왔던 게 13,000원대죠. 13,000원대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일단 주봉상으로는 어느 정도 갖출 만큼 갖춘 상태에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봉상으로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14,000원대에서 우리가 매수가로 조금 더 보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7,000원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는 13,0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최병곤의 종목 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전일장의 테마주를 분석해보고 관심 종목 받아보고요.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 가수싸이가 주말부터 미국에서 신곡 젠틀맨 홍보를 시작한다라는 소재로 관련 종목이 크게 뛰었었는데요. 이 부분부터 짚어주신다고요? 예, 싸이 관련주는 사실 그동안 새로 신규 생긴 게 아니라 작년에 젠틀맨 이전에 강남 스타일 발표 때부터 상당히 시장에 이슈가 됐던 테마성 종목인데요. 사실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명확하게 대응을 하기가 좀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는 것이 역시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싸이의 소속사인데요. 양현석 대표는 이 싸이 효과 때문에 시가총액이 보유주식의 시가 평가액이 3천억대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득을 봤습니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어떤 주가의 장기적인 상승은 없었고, 역시 테마성으로 좀 가다 보니까 요번에도 주가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인맥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연관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소형 종목들이 역시 테마성으로 분류가 되면서 급등세를 많이 탔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역시 DI겠죠. DI는 작년에도 주가가 10월 달에 크게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원래 2,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주식인데 13,000원까지 한번 상승을 했고요. 요번에도 15,000원까지 상승을 한번 했었죠. 역시 싸이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향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회사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별로 연관성은 없다라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목하고 같이 이제 평가를 받는 게 DID인데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DI 같은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런 종목들이 차근차근하게 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제 좀 더 저평가됐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면서 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타코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가 빌보드 코리아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라는 내용 때문에 싸이가 지금 어쨌든 빌보드 차트에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00원대에서부터 2,300원까지 상승을 했고 좀 추세를 깬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서는 좀 불편한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DI라든지 그다음에 DID라 아니면은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사실 좀 죽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싸이 관련주를 신규적으로 공식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시려면은 역시 오로라가 지금은 제일 무난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로라 같은 경우는 국내 싸이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해외 판권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그때 주가가 많이 등락을 거듭했었는데 아직도 해외 판권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주가가 7,000원권에서 13,000원권 정도 올라서 약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 상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제일 가능성이 높은 쪽이고 추세가 살아있는 쪽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은 오로라 쪽이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싸이 관련주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려거든 지금은 오로라 쪽이 가장 유망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26일에 말씀해 주셨던 현대하이스코 살펴보겠습니다. 추천하신 이후에 꾸준히 오르면서 지금 수익권에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현대하이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적인 변동 포인트가 그 금요일 날이었는데요. 금요일 날 주가가 사실 죽어버리면서 한번 더 내려가 버린다면은 그 주가의 약세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반전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추가 상승 흐름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대형주의 특성상 꾸준히 조금씩 오르는 형태의 진행이 예상됩니다. 지금 목표치로 제시를 해드렸던 가격이 34,000원인데요. 현재로서는 그 가격대까지 기다려 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실 듯 싶고요. 또 중간에 눌림목이 주어진다면은 저점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주가의 진행 자체가 결정적인 포인트에서 깨지지 않고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것은 기존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매수가 더 들어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히 끌고 가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종목 현대하이스코의 AS를 받아봤고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최병곤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종목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신규 편입 종목, 관심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요? 예, 오늘 포트폴리오 첫 종목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대형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소형주나 아니면 테마성 종목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결론은 좀 중소형주 쪽,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가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장 주변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대형주들은 그만한 모멘텀이나 에너지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강력한 돌파를 못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적은 돈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중소형주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듯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푸른 기술입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은 큰 어떤 이슈가 없다가 최근 들어서 분기 실적을 상당히 좀 좋게 내놓으면서 실적 자체를 많이 증가를 시킨 상태입니다. 물론 이 실적이 올해 한 해 내내 존속된다는 의미에서, 존속된다는 가정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수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실적 발표가 며칠 전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는 결국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다음 실적이 더 좋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금 수준의 실적을 내놓는다라면은 물론 주가 상승은 계속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요번에 대략적으로 작년 한 해 순이익이 3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요번에 1분기 순이익이 대략 20억 가까이 내놨습니다. 19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280억이면 상당히 저평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조정 시 매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6,600원에서 6,850원 사이를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000원 정도로 우선은 한 20% 정도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신규 편입 종목으로 푸른 기술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보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측했던 1180이 오늘 맞이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예상하셨던 대로 지수는 1965까지 오르면서 61선 부근에 더 가깝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에 금통이 옵션 만기일도 예정돼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여러분 곁에 한 달 전에 1980포인트를 이제 예상했죠. 1980포인트, 오늘 1980포인트를 일단 찍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 수익을 말하다를 일단 보셔야 된다.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방송해야 될 걸 토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말하다 보면 상세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어제 일목균형표 강자 만석을 이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61일평의 상승을 무시할 수 없다.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이제 키움증권 표지가 61일평을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가 차다. 61일평은 제가 여러분들 때 이미 2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최근에 방글라데시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일단 61일평의 상승이 주가의 상승을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킬 것이다. 일단 그렇지만 오늘 1980포인트에서 일단 저항은 한번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 1980포인트의 상승 이 부분에서 한번 주가는 부딪히지 않을까. 하지만 추가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일단 여러분께서 이제 저 말을 들으신 분들은 단무지 정신을 가지신 분들은 수익이 날 거고 아우방서나 검은 토마토 그리고 그날 간사하게 굉장히 그날 따라서 시황하신 분들은 코피가 좀 터지고 팔고 닭 쳐다보는 꼬라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주식은 줏대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61일평이 상승하면 61일평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월봉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마찬가지지만 냉정하게 보면 주봉을 보면 더 상세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을 한번 잘 볼 것 같으면 그 주봉의 이평이 정배열 때 어떤 모양이 났었나 한번 과거 예를 보면 정배열 때는 주가의 상승이 계속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정배열 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정배열은 일단 이동평균이 꼬이더라도 캔들 차트가 이동평균을 상승할 때는 주가 상승이 과거에 계속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일단 1980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나 오늘 1980포인트에서 한번 주춤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봐서요. 일목균형표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변곡 자리에서 주가는 하락의 변곡이 아니고 주가가 변곡 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변곡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단 일목균형표 안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행스페노의 상승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만 지금 선행스펜2 1980포인트의 저항이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CCI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100과열 지표로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늘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정강 후약에 있다. 근데 오늘 또 정강 후약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정강 후약을 보이지 않고 아침에 주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강세로 시작할 겁니다. 강세로 시작인데 종가에 만약에 강세로 시작한다면 여러분 추격 매수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글로벌 증시가 대단하죠. 저도 깜놀인데요. 다우존스 지수가 참청 15,000대. 어우 대단합니다. 15,000대를 하고 특히 우리에게 민감한 반도체 지수가 제일 먼저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180만 원 간다는 데는 의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통 저도 이런 경우를 못 봤는데 은구름 이후에 주가 하락 없이 선행스펜 1, 2 공격적으로 접합하여 상승하는 이런 부분 여러분 아시죠? 폭등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주가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신고가를 한번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단정 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서서히 코핀하기 시작하죠. 요즘 기관들이 선물 완전 고렐라같이 리무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의 선물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열어있고 외국인의 여러분 포인트를 오늘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께 했죠. 원화의 1,100원, 원화의 1,100원이 디어콕 지난 금요일날 늦게 깨졌습니다. 원화의 1,100원과 일본 증시의 하락, 이거는 우리 증시의 그래야 아픔이 나의 행복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했는데 일단 원화의 강세 그리고 일본 증시의 하락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금요일날 종가를 급하게 올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지금은 잡주보다 우량주를 해야 된다. 여러분 해야 된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적겠죠? 신고가 계속 갱신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간 삼성전자 신고가 부분 그리고 자동차들이 신고가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에 오르나는 부분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주식을 줄이는 부분이 아니다. 늘리는 부분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다시피 피벗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피벗 보시면 여러분 강력하게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1980포인트의 저항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1990포인트의 저항. 왜 이 저항이 심하냐? 그 사이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1980과 1990포인트의 주식이 제일 많이 물려 있습니다. 매물대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예,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물려 있는 부분이 1980과 1990포인트의 매물이 제일 많이 물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린 부분을 저항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필요하다. 치열한 공방이라는 것은 일부 부분을 계속 단타를 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장장제 주봉 피벗으로 봐서는 주식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월봉 피벗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월봉 피벗은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모양을 보인다는 말은 주가의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주식을 상승을 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까지 갈 것이다. 뻐꾸기 짓지 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 여러분 1900 깨질 때 전부 비관론자들만 득실했죠. 비관론자들만 득실했는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주가 1700 간다 1600 간다 했던 사람들 궁금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2000포인트 때 2200 간다 떠들 때 꼭 졌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제는 하도 뻐꾸기들이 뻐꾹뻐꾹 짖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잘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꼭지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뻐꾸기들이 짖을 때 여러분들이 주가가 꼭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휩쓸리지 마십시오. 빼대 있는 방송 우리 서울쌤 방송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검은 토마토 검은 누텔리 아주 와우 방송 보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주가가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특히 여러분 아시죠? 62주평이 돌리면서 62주평이 추가적으로 상승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주가는 굉장히 버팀목이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21주평과 62주평이 죽음보가 이르러질 때까지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선행 스팬 1이 선행 스팬 2까지 부딪힐 때까지 주식은 계속 강세 보일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랭코 차트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나오고 있고요. 랭코 차트 시계열이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가기도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기 차트도 지금 그 사이 기다리다가 붉은색을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스윙 차트도 붉은색, 삼선 전환도도 붉은색, 그 다음에 PMF도 붉은색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이번에 상승에 여러분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드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간사한 마음을 갖고 이중 마음을 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는 단무지 정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 코스닥과 코스피의 변곡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물량을 줄이고 특히 코스닥도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주식 코스닥을 정리하고 코스피가 아직까지 매력 포인트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 글로벌 증시와 코스닥이 모든 것이 신고가인데 이거는 신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께서 신고가를 내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코스피 종목. 그렇지만 그 코스피 중에 여러분 사실 때 삼성전자 안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볼 거 없고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가 플러스 10,000원 이상이면 지속적으로 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한 주도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신고가 행진 그리고 코스피의 61선 상승 흐름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1980선 오늘 보지 않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1980을 저항으로 추춤할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인 강세 흐름에 전망 변함 없으시고요. 삼성전자 180만 원까지 가겠다라는 말씀도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인지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SL입니다. 네.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입니다. 동사는 차량용 램프, 조향장치 부품, 모듈 셔시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현대차, 기아차, 한국 GM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70%로 1위를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3,100%로 좋은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입니다. 심리도 및 신용 비율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마음 편히 한 2주에서 3주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4,300원에서 15,500원입니다. 목표가는 16,400원입니다. 손절가는 14,100원입니다. 이 앞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3개월 전에 여기서 바로 제일 바닥에서 치고 나올 때 추천을 해서 약 20% 정도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SL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보겠습니다. SK텔레콤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천하신 이후에 상승폭이 더 커졌더라고요. 네. 이후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잠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예. 이상이 돼가지고 네. 설명한다는 게 조금 한 박자 쉬었네. 저희 SL에 대해서 잠시 좀 더 설명을 더 드리고 SK텔레콤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현재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 중인데요. SL은 더블해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추천을 해서 약 20% 정도 수익을 낸 종목인데요.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과 현재 저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너스로 추천해 드립니다. 약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소량으로 매수하셔서 약 10% 정도 수익이 나시거든 꼭 인출하셔서 부모님이나 아들, 딸, 주위 친척분들, 학교 스승님들 비롯한 주위 불우이웃을 위해서 꼭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4번 정도 공개 추천을 했는데요. 4번 모두 상승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상당히 좋은 반응을 많이 받은 바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SL은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사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 원이나 500만 원씩 소액으로 매수를 부탁드립니다. 손절가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 설명 여기까지 하고 바로 SK텔레콤으로 제가 AS를 해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을 3일 전에 제가 추천했는데요. 현재 8%에서 9% 정도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목표가 21만 5천 원을 드렸는데요. 이미 상승해서 목표가를 넘어갔습니다. 더 상승할 수도 있으나 매도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종목은 적당히 수익이 났을 때 챙기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주식 중에 대형주, 우량주에 속한 종목이니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 하늘을 보니까요. 해가 참 아름답게 이쁘게 뜬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의 달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은 지금부터 수익을 챙기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5월 6일 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제일모직을 꼽았는데요. 전자재료, 케미칼, 패션 등 주요 산업 부문의 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OLED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도 전망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HMC 투자증권은 BS 금융지주를 꼽았습니다. 2분기부터 순이자 마진 및 수익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금년 시중은행 대비 펀더멘털의 확연한 우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종근당을 꼽았는데요. 자회사 경보제약 실적 반영 시 순이익이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신제품 출시 및 일본 CMO 수출 등이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7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한화투자증권의 신규 편입 종목은 KT입니다.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부진했던 LTE 경쟁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 등 주요 자회사의 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높은 배당 수익률로 현재 주가 대비 5.2% 정도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48,000원으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입니다. 한미약품을 꼽았는데요. 2분기 이후에도 대폭적인 실적 호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다국적 제약회사와의 지속적인 글로벌 B2B 제휴로 박스권을 탈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2만 5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연결해서 오늘장 자세한 대응 전략과 체크 포인트를 들어보고요. 자세한 관심 종목의 설명까지 챙겨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월요일장 체크 포인트와 전략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4월 초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약 4주 동안 조정이 전개되었는데요. 이제 그동안의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 또 시퀘스터 발동 이후 미국 경제 지표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 압력이 불가피했던 반면에 기업 실적이 뒷받침해주면서 랠리 속의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5월 들어 랠리를 재개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됨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다시 국내 시장에 교차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래 장기적으로 진행되었던 박스권 저항을 돌파함에 따라서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한편에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가격 조정 없이 랠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술적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가격 부담에 대해서 잠시 우려를 좀 접어두자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수급과 펀더멘털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수급 부분입니다. 이슈는 역시 ECB 금리 인하로 국내 증시에서 유럽계 외국인 수급이 개선 기대감이 있다는 그런 측면인데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5.9조 원을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계 자금이 뱅가드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 영향으로 매월 1.6조 원 정도 순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계 자금 쪽에서의 순매수 반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반면에 유럽계 자금은 근본 ECB 금리 인하로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은 재정 위기국의 유동성 문제로 들쭉날쭉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그동안 LTRO 해소로 인한 유럽계 자금의 매도 압력은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추가적으로 드라기 총재가 필요하다면 ECB 예치금에 대해서 마이너스 금리 적용을 검토해야겠다고 멘탐점 역시 실물이나 금융시장으로의 유동성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상대적 EPS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까지 엔화 약세 영향으로 상대적 EPS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좀 주도하고 있는 것이 주주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최근 상대 EPS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는 그 한국 자동차의 경우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을 실현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높은 기대치에 비해서는 서프라이즈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대 EPS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IT 업종 역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외국인 수급에서의 긍정적인 변화, 또 국내 기업들의 EPS 반등을 통해서 미국 어떤 주가의 그 가격 부담에 대한 우려는 좀 접어두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겠다. 예, 이런 관점입니다. 네.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신규 편입 종목이 제일모직이던데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실적 부분 또 AM, OLED 시장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그 전분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를 맞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자재료 및 패션 부분의 이익은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이지만 케미칼 부분 쪽에서 좀 개선이 예상되는데요. 전자재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형적인 비수기 영향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그 편광판 사업부가 최근에 엔화 약세에 따른 그 원가 절감 효과를 고려할 때 올해 2분기부터 실적 회복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AM, OLED 부분인데요. 이쪽 그 소재 중에 하나인 ETL이 지난 3월부터 주요 고객사에 그 납품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AM, OLED 그 소재 진출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좀 사실인데요. 핵심 소재가 납품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쪽 분야에서 실마리를 풀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하겠고요. 하반기 HTL 등으로 공급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양산 납품이 된다면 그 전자 재료 부분에서 성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케미칼 부분이나 패션 등 주요 사업 부분의 이익 개선도 역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07,000원, 또 손절가는 92,200원으로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목동중앙지점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양적 완화 기조 유지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우려했던 고용보고서도 좋게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여줬는데요. 그 소식을 안고 출발하는 월요일장 어떻게 출발이 예상되고 있을까요? 현재 출발을 22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는 1976포인트로 0.5% 정도 올라온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예상지수는 566포인트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1포인트 정도 올라온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일정들을 체크해보면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코스피 박스권 상단으로 말씀해 주셨던 1980도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일정부터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일본 증시가 어린이날 대체 휴일로 오늘 예. 이제 휴장에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우리금융에서 또 차기 회장 공개 모집을 오늘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모집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우리금융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도 크게 좌우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이 이번에 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시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코스피 시황 자체는 1980포인트를 상거래 안으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죠. 지금 예상 지수가 1977포인트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1980포인트에 대한 저항 구간대는 우리가 계속 인지를 해야 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이런 변곡 구간에 이제 확인이 들어오는 만큼 우리가 한번
좀 주의를 해서 시장을 좀 보자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를 돌이켜 보면요,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로 인해서 기관 투자들이 일단은 강한 순매수세가 좀 유입됐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고요. 더불어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 포지션의 선물 쪽 매도 포지션이 좀 축소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좀 시장이 좀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준 한 주였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주에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옵션 포지션 싸움에 좀 초점을 둔 좀 공격적인 형태가 나올 수 있는 한 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1980포인트를 일단 확인해야 하는 그런 이무적인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국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지수의 상승이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오늘 만약에 시장이 갭상승이 나타난다면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두 가지의 시나리오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980포인트와 1945포인트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1945포인트를 조금 확인하고 1980포인트를 확인하는 경우가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일단 확인할 자리를 확인하고 반등을 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차 시장을 눌림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고, 오히려 외국인 투자들의 동태만 살피면 됐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저가에서 계속 매집해주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만 체크만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결국에는 좀 만약에 시장이 1980포인트로 일단은 시장에 출발이 된다면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들이 지수 트레이카 관련주, 증권, 건설, 금융섹터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낙폭과대인 화학업종과 철강업종을 선택을 할 것이냐. 결국 지수 트로이카 관련주들 위주로 주가의 또 상승을 도모를 시킨다면은 시장의 반등 확률을 좀 더 높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화학업종과 철강업종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단 프로그램 매수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좀 견고하게 방어해주는 그런 주체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기전자업종과 운수장비를 업종을 통한 반등일 경우에는 다시 지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1980포인트 기준에서 IT와 운수장비가 다시 한번 움직인다, 이럴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는 1980포인트를 확인한 이후에 1945포인트로 들어온다라는 이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1980포인트를 먼저 확인할 경우에는 다시 박스권 자리 횡보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 1980포인트 기준으로 먼저 시장이 선 확인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들이 어떤 업종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지, 혹은 1980포인트 위에서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5월 옵션 만기일 다음 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5월 9일 이번 주 목요일이라는 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굿모닝 대박예감 준비한 모든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